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써 있는 제목과 같이 무허가 건축물 어떻게 실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입주권으로 전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자세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은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때 관공서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요,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든가 혹은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다.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에서의 어떤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등기 에 대한 사항들, 건축물 대장이나,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어떤 등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등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등을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등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가끔 이러한 물건들, 바로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의 어떻게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무허가 건축물은 어떤 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냐? 첫째, 무허가 건축물은요, 대부분 국공유지, 땅은요, 국공유지, 나라 땅의 국공유지에 있고,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가 있고요. 무허가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유지 있죠. 본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를 건축,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허가를 안 받음으로써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봉 같은 사유지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갖고서 등재된 물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물건은 바로 1번, 국공유지, 나라 땅의 건물을 허가 없이 지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도시정비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총 4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981년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관리대장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1981년도에 항공 촬영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세를 납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재산세를 납부하여서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물건이 일반적으로 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왜 자꾸 1981년이 나오냐면 이런 법을 만들어진 근거가요. 1981년도가 현재 제5공화국의 출범식인데 그때 어떤 민원들의 그거를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무허가 건축물을 정의를 해 놓고요. 8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지역에 입주권을 주게 된 시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1981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982년도 4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 전용, 우리가 잘 아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항공 촬영에 표시가 되어 있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등을 해서 1982년도 4월 8일 날 이전에 건축이 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물건은
가지 그 총 네 가지의 어떤 형태가 그 우리가 정의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그 네 가지 어떤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그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